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리아 UNC와 한국CM이 저희가 함께 컨소시엄으로 우리 자양이동 한강 A를 진행하도록 경비업체로서 입찰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빠르게 동의서 받는 걸 다시 시작하고 빠르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CM하고 날짜를 좀 안 맞췄어요. 들으셨을 때 1+1 가능합니까? 1+1+1 가능합니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이 잘 다루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도정법하고 여기서 적시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대방 특례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디테일을 살펴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제가 말을 많이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권리청구의 내용이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정법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요. 법령을 제가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게 되게 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글이 많이 쉽지 해석이 어려운데 이제 제가 제한 규정하고 이제 예외 규정을 써놨는데 원래 재개발은요 한 필지 갖고 있으면 하나만 주는 게 원칙인 거예요. 네,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대신에 60평을 소유하고 있다, 40평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만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사업에 동참하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례법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아래 조항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해석드린 거는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소속 변호사가 하는 건 아니고 자원봉사니까 참고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1항 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 주거면적의 범위에서 20대 공급할 수 있고 제 다호라고 써있죠. 그 아래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3주택 이하로 한정하고 다가구 주택은 보시면 최소 분양자의 추산액으로 나는 값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놓은 거죠. 법의 제한을 풀어서 조합이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1+1 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제한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상 가능하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조합이 만들어질 때 해서 조합에서 반드시 단독 다가구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향후 조합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감정평가사분께서 일단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시면 공급이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1필지 1주택 공급에 대한 예외와 동시에 공급선의 상한을 정한 거기 때문에 입주권을 많이 줘야 되는 근거를 주장은 아니고 개수를 향후 조합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암만의 디테일이 있다 이거는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주민분들께서 적극 참여해서 디테일을 살펴보라는 말씀을 써놓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얘기를 찾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타나요. 빌라는 감정평가할 때 시가대로 하고 단독 다가구도 감정평가하니까 무조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제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기 원칙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밖에 여기 있는 보조를 통해서 최대한 매매사에 준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에 따라서 매매사에 준하는 가격을 고정하면 사업성에 따라서 자산가치 상승률도 오히려 사업에 따라서 높아질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만약에 매매가랑 토지 감정평가 가격이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존으로도 메꿀 수 없는 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강남, 이남 지역, 양재, 역삼동 그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랑 저희도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제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좀 이렇게 런칭한 이유기도 합니다. 모아타운이요, 신통기획이요. 지금 서울 전역에서 수십 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말로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싶을 정도로 동시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지역은 개발이 되냐 안 되냐 평가받는 거예요. 단독 다가구 소유자분들을 일단 이 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내고 생각해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의서는 일단 내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고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청구계획 그러니까 조합에서 결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내가 방관하면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적극적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동의서를 내고 조합에 참여하면서 적극적 의견을 표시하는 게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한강까지 걸어서 있어서 강남 쪽에서 바라보는데 여기가 자연동이에요. 보시면 우리 배우입니다. 옆에는 올라가는데 우리만 지금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말이다. 말씀이 맞거든요. 근데 두 채까지 가능하고 내용에 따라서 저희는 세 채까지가 기본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다섯평 빌라 다세대 소유자식
사유자께서 아파트를 2개 받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어떤 분들은 왜 그게 안 되냐 그러시는데 간단한 겁니다. 작은 자세대를 갖고 있는 분께서 아파트 2채를 어떤 가격으로 가져가는 거냐면 일반 분양 가격이 아니고 조합원 가격으로 가져가시면, 그죠? 가져가시면 다른 분들의 사업성을 조금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채라도 얼마라도. 우리는 15% 떨어뜨리게 잡았는데 15%가 조합의 수익이 줄어드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법에도 있고 서울시 그 조례에도 있고 관리 처분하는 기준이라는 걸 다 맞추면 이 정도 내용이 됩니다. 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3채까지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건축물 대장을 뗐을 때 우리 주택 이름이 단독이나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내용의 금액에 최소 분양 단위 금액에 의해서 3채 이상도 신청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이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이 조건에 다 맞아서 모든 우리 신축 세대수를 일반 분양이 확 줄어들고 조합원 분양을 확 늘려버린다면 우리 사업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조합 설립 이후에 관리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내가 분담금을 얼마 내는지, 환급을 얼마 받는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을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조금 간소화시켜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 받을 때 관리 처분을 포함해서 같이 합니다. 그때 어떤 규정들을 정하는 겁니다. 총회에서 아니면 정관에서. 우리 조합은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모든 조합원들이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 형평성에 맞게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정하는 겁니다. 그걸 나라가 대여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는 번지당 설정을 안 하겠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사업비를 마련하냐면 PF를 일으키냐면 우리 재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전체 땅을 은행에 잡히고 시공사 연대 보정해서 그 사업비가 PF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아타운의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렇게 안 하겠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초기 조금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구 공모에 굉장히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했었어요. 지금 올해 1월부터 24년 1월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자치구 공모에 있어서는 조금 저기를 하고 주민 제한 방식에 훨씬 열의를 가지고 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서울시가 느낄 때 자치구 공모로 했더니 이런 거죠. 이건 이제 비공식 얘기예요. 서울시가 보니까 서울시는 굉장히 빨리 진행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에서 서울시로 심의가 딱 올라가면 한 달 안에 통합심의를 해줍니다. 후보지가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오실 때 번거롭지만 저희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전화번호를 다 받는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 내용도 문자로 계속 드릴 거고 개인 문자로 전화번호 적어주신 그 내용에다 계속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진행 사항도 알려드릴 거고 혹시 반대하더라도 내용은 정확히 알고 반대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냥 옆에 사람이 반대하는 거 안 한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산이니까. 그래서 연락처를 꼭 확인해 주시고 혹시 안 적으셨으면 나가시면서 좀 적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는다면 제가 봐서는 7월 한 20며칠 심의에서 통과가 되든가 조금 강진구가 이제는 강진구도 지금 이제 공부가 좀 됐어요. 저희가 지금 자양일동 자치구 공모도 진행하는 걸 저희가 먼저 해주고 있고 지금 자양일동 주민제한을 거의 1호입니다. 주민제한 거의 1호에 해당되는 게 자양이동인데 거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이제 강진구하고 호흡을 다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떤 자료를 강진구가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다 아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해서 이렇게 빠르게 좀 잡아본 겁니다. 예. 구역은 4개 구역으로 면적도 나왔습니다. 예원에서는 2종 일반 250% 갔을 때 2083세대가 나왔고요. 3종 300%로 갔을 때 2419세대 나왔습니다. 이 배치도는 정확한 배치도는 아닙니다. 법에 그냥 기본적인 법에 맞도록 해놓은 거고 이게 우리가 한강구가 안 보이겠는데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법 안에서 정말 몇 세대가 나오는지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배치도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1구역 갖고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은 1구역이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서 반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가 1구역이었습니다. 모양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밟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모양을 바꿨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추진위원님들하고 더 많은 토론을 하고 좀 바꿨어야 됐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2, 3분 정도만. 그 종전자산과 종무자산을 평가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진 이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비례율이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비례율을 산출하고 비례율을 여러분들이 가지신 종전자산 금액과 곱해서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그 권리가액과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받으신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가액과 차액으로 그 분담금 또는 환급받으신 환급금을 그 산정할 수 있기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자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평가함에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가 평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시가가 좀 낮게 평가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 그 시가를 평가하되 그 종별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서로 이제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게 다들 동일한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공정하게 금액이 세팅될 수 있도록 가장 주안점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평가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토지를 평가하고 건물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을 내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합산한 총 금액을 평가하고 그리고 상가는 수익성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게 돼서 기술적으로 약간 상이하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그 어느 정도 공정하게 배분이 되었느냐라는 걸 검토하는 요건이 그 대지 지분당 평가가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인근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과 비교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후에 이제 코리아유니시아 쪽 사무실 가시면 내가 가진 자산의 대략적인 금액과 그리고 인근의 유사한 부동산의 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공정적인 금액으로 타산감정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건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중요한 점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지에 대한 그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평가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례로 제가 뭐 했던 사업지나 뭐 얘기를 들었던 사업지 같은 경우 보면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실제 평가했더니 시세보다 낮게 나오더라. 너무 낮게 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P라고 하죠. 프리미엄. 개발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 반영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데 예전에는 저희 평가 기준이 그 개발이익을 다 배제하도록 평가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발이익을 반영하게 되면 그런 종별 아니 소유자에 대한 그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에서 배제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준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발이익도 어느 정도 현실화 구체화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반영하게 바뀜으로써 그게 더 조합원들의 공평 배분 균형을 맞추는 데 더 부합한다라는 저희 내부적인 기준이 새로 이제 확립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런 기준이 폐기되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 따라서 그런 개발이익들은 현실화 구체화될 텐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조합 설립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추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조합이 설립이 되고 모아타운에서 그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건축 심의가 나고 사업 시행 계획을 받고 뭐 착공하고 이주하고 착공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런 개발이익은 현실화 구체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가지신 자산에서 더 후가가 높여서 시장에 거래되고 판매되고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격 세팅한 게 보수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해준 이유가 제가 지금 검토한 내용에 그런 개발이익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조합 설립도 되기 이전 단계라 그런 개발이 어느 정도 형성될지 검토할 수 있는 이전 단계고요. 저희가 실제 평가하게 되는 단계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관리계획 수립되고 건축 심의가 나면 그 건축 심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개발이익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세대로 검토가 된 것이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 평가하게 되면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해서 실제 그 부동산 이용 상태나 뭐 관리 상태, 뭐 리모델링이나
임대 상태, 수익 상태 이런 걸 다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다 반영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내용은 그런 실제적인 현장 조사가 수반되지 않은 대략적인 검토 내용이죠. 가만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1구역 토지등 소유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205명, 그리고 2구역은 197명, 3구역은 264명, 4구역은 308명입니다. 그래서 총 974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계시고요. 신축 세대수는 아까 설계에 나온 대로 총 합쳐서 250% 기준으로 갈 때 2083세대, 그리고 저희가 300%로 갈 때는 2419대를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는 300%로 해서 저희가 종상향을 해서 모아타운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300%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우선 1구역 사업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을 위해서 먼저 사업 수익이 1구역의 사업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수익을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 아파트, 그리고 일반 분양 아파트, 그리고 상가 수익,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임대 수익이 있는데요. 용적률 상향을 했기 때문에 기부 체납 임대 종상향에 따른,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매입 임대를 다 넣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조합원 분양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의 85%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4,600으로 한강변이기 때문에 4,600 정도로 보았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3,910만 원, 85%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 세대는 조합원당 한 세대씩 분양을 받는다라는 전제로 분양 검토를 했습니다. 1구역을 보시면 조합원 분양 세대수가 200세대고요. 모든 조합원님이 받는 건 아니고 청산의 대상이 되시는 도로 아주 작은 필지나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토지 등 소유자 수와 일치하는데요. 조합원 분양 수익은 2,014억, 그리고 일반 분양 수익은 2,101억, 그리고 매입임대, 기부임대 포함한 임대 수익이 516억, 그리고 상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74억 정도가 있고요. 전체 아파트 508세대 플러스 근린생활시설 수입이 4,706억 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를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공사비는 평당 750만 원, 지상 지하 모두 750만 원 적용시켰고요. 그래서 기타 사업비 포함해서 전체 1구역에 사업 비용은 2,172억 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전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 소유주들의 종전자산을 보시면 1구역 내에는 국공유지도 있고 그리고 개인 토지 등 소유자의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탁감 금액이 2,075억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국공유지 금액이 82억 원 정도가 탁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자가 몇 개 있는데 그게 한 7억 5천 정도 되고요. 그래서 분양 대상이 되는 조합원님의 종전자산 총액이 1,9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건축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통 분류는 비례율을 보면 아까 나온 사업 수익이 4,706억 그리고 사업 비용이 2,172억 그 앞에서 뒤를 빼면 이제 이게 사업 수익이 될 텐데 그거를 종전자산의 금액으로 남은 값이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127.62% 1구역에 이렇게 산출이 되었고요. 그럼 1구역 소유자가 분담금을 어느 정도로 내고 아파트를 가져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전자산이 6억 정도로 평가되신 토지등 소유자의 경우에 비례율이 127%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리금액이라고 하는데 권리가액은 6억에 127%를 곱하면 7억 6,6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입을 보면 일반적으로 24평, 33평 아파트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24평형이 5구 타입, 33평형이 84 타입입니다. 그래서 84 타입의 24평형 5구 타입의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가 앞에 페이지에서 보면 9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그래서 이분이 권리금액이 7억 6,600이기 때문에 추정 분담금은 1억 9,100만 원을 내시고 5구 타입 아파트를 가져가신다. 근데 입주 후에, 입주 시에 일반적인 5구 타입의 아파트의 시세가 현재 상황으로 보더라도 여기 현재 시점에 신축이 있다면 적어도 한 14억 정도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사업 수익과 비례율이 올라가서 생기는 사업 수익과 그리고 입주를 가정한 시세 차이 그 두 가지를 다 합산해서 보면 5구 타입을 받았을 때 한 6억 9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6억 자산의 소유자가. 그리고 84 타입을 받았을 때를 보면 분담금은 5억 4천 정도를 내시게 되겠지만 84 타입의 아파트가 현재 있다면 적어도 19억은 되기 때문에 이 시세 차익 플러스 사업 수익이 한 7억 6천만 원이 나는 거죠. 현재 6억 자산 소유자가. 그리고 20억 자산 소유자도 한번 보시면 제일 큰 평, 33평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평형 아파트를 받고 환급이 되겠죠. 12억 환급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두 채를 받을 때 아래쪽에 있죠. 맨 아래쪽에 24평 플러스 33평 아파트 두 채를 받았어요. 이분은 현재 20억의 가치의 인근자산을 가진 물건이에요. 그래서 두 채를 가져가더라도 이분은 또 환급이 나오네요. 2억 8,900이 환급되고, 그래서 이분이 얻는 사업 수익과 시세 차익을 다 고려하면 한 15억 8,900만 원의 사업 수익이 생긴다. 두 채를 받았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 2구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구역의 경우에는 총 547세대고요. 사업 수익은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임대 그리고 상가를 다 포함해서 5,344억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사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2,399억, 2,400억 정도가 나왔고요. 따라서 2구역의 종전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치가 종전자산의 가치가 2,468억에서 국공유지 142억을 빼고 그리고 현금청산 추정치 7억 2천을 빼면 분양 대상자의 종전자산 추산액이 2,324억 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구역도 비례율이 1구역과 유사하게 126.65% 정도가 산출되었습니다. 조합원 분양 이 추정 분담금을 살펴보시면 좀 전에 1구역과 2구역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추정 분담금도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 자산 소유자가 24평형 아파트를 가져갔을 때 분담금이 1억 9,700에 사업 수익과 시세 차익을 모두 고려한 수익은 6억 300 그리고 34평형을 가져갔을 때는 한 7억 5,400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20억 자산 소유자가 두 채, 맨 아래쪽에 두 채를 가져갔을 때는 여기도 환급 2억 7천에 사업 수익은 15억 7천만 원이 종전자산 가치보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네, 3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역도 총 세대수 613세대고요. 사업 수익은 6,111억입니다. 총 수익입니다. 그리고 사업 비용은 2,705억 정도가 산출되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1, 2, 3구역을 다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든 일반 분양가든 다 동일한 조건이고요.
종전자산 추산액도 거의 흡사하게 탁감이 나왔습니다. 3구역의 비례율을 보시면 133.88%. 그래서 약간 높게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요. 이 규모가 조금 더 크다 보니까 3구역이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3구역의 분양을 보시면 6억 자산 소유자의 경우 24평형 아파트를 가져갔을 때 분담금을 1억 5,400을 납부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입주 시 시세 차익은 6억 4,600만 원의 시세 차익과 사업 수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2구역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2구역의 경우에는 6억 300만 원이잖아요. 6억 300만 원인데 6억 4,600만 원. 사실 6억 자산 소유자가 6억 300만 원에 6억 4,600만 원의 수익을 얻나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얻는 시세 차익이 큰 거지 비례율이 약간 높다고 해서 사업성이 크게 개인적으로는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4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구역은 751세대고요. 다른 조건이 동일합니다. 사업비용은 3,170억. 4구역이 4개 구역 중에서 지금 현재는 제일 크게 나오고 비례율도 130.7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총 추정액이 3,189억. 그래서 사업 수익과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뺀 금액을 분양 대상자의 종전재산 총 금액으로 나누었을 때 4구역은 130.79%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례율상으로는 3구역이 제일 높았고 2구역이 좀 낮았지만 사실상 사업 수익은 6억 300이냐 6억 4,700이냐 참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은 이상한 걸로 4개 구역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